오늘 뭔가 이렇게 얘기가 잘 되는 것도 신기하네. 아까 아빠가 근데 뭐지? 외도 문제로 많이 싸웠다고 아빠가 먼저 얘기했네. 그렇기도 하고. 어머 어머. 그렇기도 하고 이제 첫날 밥 먹고 나서 얘기할 때 그 얘기 먼저 하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. 아빠가? 엄마한테? 먼저? 응. 근데 얘기를 꺼냈어? 과거 얘기를 자꾸 하지 말래. 얘기를 먼저 꺼냈어 엄마한테? 뭐라고? 그 부분은 미안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얘기를 이 사람 저 사람 안 했으면 좋겠다. 그렇게 얘기했어. 우선 내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아주 옛날에 사람이 살면서 잘못도 하고 또 잘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. 응? 근데 뜻하지 않게 그렇게 됐는데 그거를 계속 무덤에 갈 때까지 얘기할 거야? 그렇게 많이 얘기 안 했다고 생각해. 근데 갑자기 울어? 나는 응. 얘기할 기회도 많지 않았고 많이 안 했다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얘기는 하나도 못한 것 같아. 야, 지금 이제 났어. 돌이 됐어. 지금 현재는 걔가 아무 의미가 별로 없는 거거든. 앞으로가 문제인 거지.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애나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기억하면 뭐하냐고.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 나는. 내 얘기는 그건데.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을 당한 애가 있어. 근데 당한 애는 너무 사무쳐가지고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다 기억나. 어떻게 괴롭힘을 당했는지, 어떤 기분이었는지 그런 게 다 기억나. 근데 때린 사람은 많기도 하겠지만 기억이 안 나.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기억나. 근데 학교 폭력을 안 당하는 애들이 있겠냐고. 에이? 아니 학교 폭력을 아주 약한 애한테 했어. 근데 얘는 또 걔보다 더 강한 애한테 학교 폭력을 당해. 아, 이거 거의 뭐 먹이 학교 사슬이에요? 폭력을 하는 일부의 애가 있고 안 그래. 대부분의 애들은 정상적인 당신만 학교 애들은 다니고 난 학교 안 다녔어? 다 학교 폭력은 당한다. 학교 폭력을 진짜 왜 다 다녀요? 이상한 논리신데요? 물론 과거의 잘못은 내가 뭐 잘못도 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는데 잘못된 것만 머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미안해. 그거는 미안한데 빨리 머리에서 빼서 마음에서 빼서 더 집어 던져야 된다는 거야. 내 얘기는. 근데 그게 안 되면 첫 번째 외도는 근데 가게를 하나 더 냈는데 가게를 한 개는 맡겨야 되잖아요. 근데 그 맡긴 여자하고 바람이 난 거지. 그 여자가 우리 신랑하고 바람 나면서 이혼을 했어요, 먼저. 아, 그 가정이 있었던 거야? 네, 가정이 있는 여자였기 때문에 내가 의심을 안 했죠. 베트남 현장으로 이제 갔어. 회식을 갔는데 그 단란주점 비슷한 회식을 갔는데 파트너로 붙여준 여자였어요. 어머니한테 미안하다거나 뭐 용서를 구한다거나 그러진 않으셨는데. 네. 근데 이번에 대화할 때 미안해서 미안하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대화 시작하면서 당당하게 말로만 미안하다는 태도라서 믿기지가 않네요. 내가 힘든 과정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미안함이어야지 그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. 근데 그걸 설명하려면 너무 구구절절히 해야 되는데 그러다 싸우니까 그냥 안 하는 거죠. 네. 자, 그런데
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외도 얘기. 네. 근데 그 이야기를 왜 남편한테 이렇게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 하시고 학교 폭력을 예를 들어서 우회적으로 표현하셨는지 정말 궁금해요. 인정 어차피 안 할 거니까. 그러니까 어머님이 솔직하게 당신 그거 외도잖아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면 아버님이 안 들어주니까 나 그런 적 없다 그렇게. 그런 적 없다고는 안 하는데요. 너무 당당해요. 자기 잘못에 대해서 너무 당위성을 부여를 하면서 저를 오히려 설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더 힘들어요. 근데 굉장히 깊은 상처가 되는 사건이거든요. 네. 어떤 믿음, 신뢰를 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배우자한테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데요. 근데 2번이나 외도를 하셨는데 그래도 이혼을 생각할 법한데, 그죠? 많이 했죠. 네. 준비도 하고 생각도 네네. 하고 했는데 네네. 첫 번째 외도 때는 처음에 결혼할 때 사이가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초심으로 돌아오면 사람이 돌아올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잘못을 추궁하기보다 마음이 돌아와서 옛날 상태로 되돌리고 싶어서 너무 많이 노력을 했어요. 그래서 첫 번째 외도는 그렇게 묻어뒀고 2번째 때는 이제 진짜로 심각하게 싸워서 이혼 준비가 완전히 준비를 했었고 그랬는데 바로 정신적인 문제, 신체적인 문제가 생겼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혼을 하면 그 뒷감당을 다 애들이 하게 생긴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제가 감수하기로 한 거죠. 베트남에서는 뭐 외도를 하고 뭐 바람을 피우고 이제 그런 수준은 아닌데 자꾸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이제 관점이 조금 틀리긴 한데 베트남에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술을 먹는데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안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좀 도와주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 도와줘서 나는 크게 뭐 상관없이 핸드폰에다가 그 이렇게 대화하고 통화한 내용 뭐 그런 걸 다 이제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걸 보고 이제 바람을 피웠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그 얘기를 계속 하고 그러면 뭐 그때 바람 피웠지 그러면 바람 핀 거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자꾸 인정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인정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. 핸드폰을 보니까 자기는 바람이 아니라고 외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도저히 외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사진이랑 문자가 다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혼을 각오하고 이제 싸운 거죠. 좀 각자가 겪은 고통의 종류가 좀 다른 것 같아요. 일단 어머니는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어떤 것보다도 배우자의 외도 사실은 엄청난 상처를 남기거든요. 뭐 슬프기도 하지만 내동댕이 쳐진 것 같기도 하고 배신감이 들기도 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막 이렇거든요. 그리고 막 아마 삶이 다 흔들리셨을 것 같아요. 네. 근데 아까 보면 대화를 하실 때 그 문제를 얘기하시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바로 근데 내가 잘한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뻔뻔하네. 그러면 진심으로 미안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보네. 그러면 당사자는 엄청 분하고 화가 나죠. 그리고 절망스럽죠.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죽을 때까지 또 하고 또 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고 살 수는 없어요. 근데 반드시 계단처럼 그 전 단계를 잘 다지고 가야 제대로 해야 그 다음 단계 계단을 밟고 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말 진심 어린 진정성을 갖고 있는 대화 소통을 하고 미안한 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소통을 하셔야지
이거를 체면과 민망함과 미안함과 또 아버님 나름도 아버님도 어려움이 있으셨을 테니 그걸로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것도 뭐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잘한 것도 많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거라고 봐. 이 문제만큼은 다른 거보다 이거는 명백하게 이유 불문 거는 잘못한 게 맞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정말 진솔하게 소통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.